자연스러운 경제와 부자연스러운 경제 1. 미국이 왜 황금시대가 아닐까요? 충분한 미국인이 황금시대 의식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황금시대 의식 속에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요인에 의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차원 의식의 시대란 무엇일까요? 고차원 의식의 시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요? 앞으로의 2000년은 고차원 의식의 시대이자 공동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황금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체란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단결합니까? 고차원 의식을 통해 하나가 되고 낮은 인식의 마음, 즉 반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분열됩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왜 분열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조작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런 조작에 열려 있게 만든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미국인들은 승리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기려는 욕망 배후에는 대단히 경쟁적인 특정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약간 거품 속에 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흔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너무 큰 국가이므로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만큼 나라 밖으로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여행할 곳이 너무 많고 여전히 새로운 볼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여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많은 다양한 사고방식, 즉 사물을 보는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이 미국인들을 매우 경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림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보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기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특정한 아주 경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고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해야 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선진적이어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쟁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과 일종의 투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적 사고방식은 미국인들을 분열시킨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쟁과 협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모두 초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유사점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동시에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다면 그들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자, 초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경쟁을 통해서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지만 오직 협력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이웃을 따라잡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많은 미국인이 존스 가족을 따라잡고 싶어하는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길 아래 사는 누가 새 차를 사면 그들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큰 차를 사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중산층 미국인들이 이런 종류의 명품들을 살 돈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곤 했지만 더 이상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존스 가족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미국인들도 많지만 존스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보다는 앞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따라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것은 국민의 돈을 훔친 파워 엘리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로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으며 아무도 위협할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특권적인 지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특권적인 지위를 갖고 싶다는 의식이 있고 그 지위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사실을 본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돈을 가진 사람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돈을 얻었을까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억만장자인 사람들이,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했는지 살펴보면 그것은 그들이 서슴지 않고 경쟁 상대를 파괴하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특정한 사업상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축적했을 때 그들의 돈과 불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정부를 이용해서 그들은 경쟁 상대의 자유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이용해서 스스로 특권을 가진 지위를 얻었고, 그런 지위를 얻었을 때는 경제적인 자유를 파괴해서 아무도 그들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전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 지출은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소비자가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많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번영합니다. 모두가 소비할 돈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사람이 더 부유해질수록 경제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소비할 돈이 더 많으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들은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간단한 이유는 그들이 대중보다 앞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보적인 엘리트이기를,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엘리트이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봉건사회를 돌아봅시다. 여기에 온갖 일을 다하는 수백 명의 소장농이 딸린 성 안에 앉아서 특권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극히 소수의 귀족이 있습니다. 이 귀족 중 한 명을 예로 들어 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오늘날 부유층이 가진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과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중세 유럽의 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다수 인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대다수 인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끼리도 경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엘리트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며 엘리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화 중인 이러한 조작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모든 사람이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대중이 너무 번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는 정말이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아무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되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 격차를 넘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존의 소유주 같은 특정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에서 시작했지만 기존 비즈니스에서 누구도 진정으로 그 가치를 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스스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런 일이 파워 엘리트, 즉 기존 파워 엘리트들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적용하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자유도 없고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무에서 시작해서 유리천정을 뚫고 들어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국인이 똑같이 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적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했더라도 간단히 경제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은 파워 엘리트가 인위적으로 경제를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것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고방식을 상위 1%의 파워 엘리트 사이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의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기를 원합니다. 파워 엘리트처럼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앞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존스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었고, 여러분은 어디서나 그런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다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사고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좀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앞서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더 열심히 일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곳곳에서 올드보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업체들은 억압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업체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건방진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서 자신들의 고객을 낚아채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의 범위 내에서 혹은 법을 넘어서서 보통 일종의 부패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그런 부패는 반드시 가능한 부정적인 부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올드보이의 특권적인 위치를 고수하려는 부패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선 이것은 파워 엘리트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꿈꾸었던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게 되는 시점이 오지만 여러분은 두세 채의 드림하우스를 살 수는 없고 더 좋은 집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꿈꾸었던 차보다 더 큰 차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지만 소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경제를 통한 돈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부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의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 건너온 미국인 정착민들을 보면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고 서로 돕는 것이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 개인으로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은 공동체의 내 형제자매들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공동체가 번영해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도 번영할 테니까.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건립한 진정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아직도 남아있고 여러분은 아직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에서는 그것이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니었습니다.